차정원은 그날에서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버렸는데요.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를 증오하는 것도 그에게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평생 가장 원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존재, 바로 아버지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군림했지만 그 삶 어디에도 진짜 가족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려야 할 이름, 아빠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에서 늘 비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더 집요하게 권력을 움켜쥐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써왔던 인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공허함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진태석이 왜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는지, 왜 끝없이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 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그 허기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그 허기 자체를 무너뜨리기로요. 그날 이후 차정원의 폭수는 분노가 아니라 연기로 바뀌었고 그렇게 완벽한 딸 프로젝트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차정원은 가장 먼저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진태석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미세한 타이밍에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위험했는데요. 진태석은 처음엔 그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지? 라는 의심이 스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군. 그 착각이야말로 차정원이 노렸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안도했고 그 안도감은 곧 자기 합리화로 바뀌었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그에게 묘한 만족감을 안겨줬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던 진태석에게 조용히 말을 들어주는 딸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공손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한혜라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의 저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는 걸 한혜라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웃기 시작하면 그 웃음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파국이 따라온다는 사실을요.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접근하면서 의도적으로 딸의 자리를 차지해 나갔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묻고 식사는 거르지 말라는 말을 건네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늘 혼자였을 것 같아요. 같은 말로 진태석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진태석의 가장 깊은 결핍을 건드리는 말이었죠. 진태석은 처음엔 그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차정원 앞에서는 점점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차정원이 다시 거짓의 늪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얼마나 상처받아 왔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연극이 차정원 자신을 얼마나 갈아 넣는 선택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아, 그 사람을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야? 차정원은 잠시 말을 멈췄고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인 척 해주는 거야.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주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의 선택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진세훈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더 이상 자신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진세훈을 괴롭혔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한 적이었는데 이제는 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진태석의 시선이 점점 차정원에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은 진세훈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던 자신보다 갑자기 나타난 차정원이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가는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작은 말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진세훈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역시 이 변화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다시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영채는 공난숙과 손을 잡고 차정원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아를 통해 디자인팀 내부 자료를 빼돌리고 차정원이 예전에 작업했던 스케치와 현재 주영채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엮어 표절 의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차정원 개인이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판의 크기였으니까요.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로 완전히 자리 잡을수록 한혜라와 진태석 사이의 균열은 더 커질 것이고 그 틈에서 공난숙은 더 많은 지분과 더 큰 영향력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 실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정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보고서로 정리돼 공난숙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편 황 실장은 점점 양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곁에서 수십 년을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차정원을 딸처럼 대하는 진태석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황 실장은 주하늘에게 중요한 자료 하나를 넘겼습니다. 진태석이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사건의 원본 기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황 실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밤마다 아버지 차기범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은 그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연극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었던 남자, 그리고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 진태석에게 완벽한 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믿는 순간 가장 잔인하게 진실을 들이밀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차정원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차정원을 불러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그 질문에 차정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던 며느리는 아니고요. 회장님이 원하셨던 딸이요. 그 한마디에 한혜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자신보다 더 깊이 진태석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인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딸을 얻었다고 믿었고 한혜라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진세우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감각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고 주영채는 분노에 눈이 멀어 더 위험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차정원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진짜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의 완벽한 딸 프로젝트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 성공이 누구의 파멸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판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은 더 이상 권력을 쥔 진태석도 탐욕스러운 공난숙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을 무기로 삼아 진실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을 만들어낸 차정원, 그녀가 서서히 이야기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야만 알 수 있겠죠?